오늘은 영어의 의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미라는 것은 영어에서는 명사가 있으면 명사가 의미 전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미 한 80% 정도 역할을 합니다. 이 명사만 가지고도 의미 전달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3, 40%그 이상은 혹시나 의미 전달이 불명확할 때는 이 명사 뒤에 설명하는 말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 명사만 가지고는 의미 전달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하는 말을 붙여서 완전한 의미를 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어의 문장 구조는 명사를 쓰고 그 명사 갖고 의미가 부족하게 되면 그 뒤에 설명하는 말을 붙여서 의미를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토일렛. 더 이상 설명할 말이 필요 없죠. 딱 이 한 단어만 다 넣으면 뭘 의미하는지 알죠? 외국에 나가서 딱 묻죠. 토일렛 하면 바로 가르쳐 주죠. 뭐 주어 동사 이런 말 다 필요 없습니다. 이 명사만 갖고도 뭘 의미하는지 서로 의사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명사만 갖고도 충분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의미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the bear라는 명사는 어떨까요? 곰. 이런 명사를 말했을 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명사만 가지고는 의미 전달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반드시 설명하는 말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곰이 잡니다. 곰이 어떻다? 잔다. 이렇게 되면 곰이 잔다라는 의미가 생성이 되죠. 명사 뒤에 설명하는 말이 붙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설명하는 말은 주로 명사 뒤에 나오는 말은 동사가 되겠죠. The bear, 곰. 당연히 이 명사 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설명하는 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동사가 나오겠죠. is, 이다. 근데 이 문장은 동사만 가지고도 곰은 이다. 곰은 뭐이다. 곰은 이 동사만 가지고도 이 문장은 의미가 뭘 의미하는지 완성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뒤에 설명하는 말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big, 크다. 이 크다라는 말이 오게 됨으로써 비로소 설명하는 말이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명사만 가지고 의미 전달할 수 있을 때는 명사만 가지고 충분한데 그 명사만 갖고 의미 전달이 부족할 때는 이렇게 동사가 오게 됩니다. 동사가 와서 문장의 의미를 완성하고 동사만 가지고 불충분할 때는 이렇게 형용사까지 동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왜 동사만 있어도 되고 여기서는 동사만 없어도 될까요? 그 이유는 동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sleep은 잠잔다. 잠잔다라는 의미로 완전한 의미입니다. 완전한 의미입니다. 완전한 의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단어가 필요 없습니다. 완전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 동사만을 가지고 문장의 의미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is는 무엇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엇인지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단어는 불완전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불완전한 의미의 단어이기 때문에 이 불완전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형용사란 단어를 넣어서 큰이라는 형용사를 넣어서 결국은 크다라는 완전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설명하는 말은 완전해야 됩니다. 그래도 완전해야 되는데 완전하게 하는 방법은 동사가 완전한 의미의 동사가 있으면 그 동사를 쓰면 되고 동사가 완전하지 않을 때는 그 의미가 완전하지 않을 때는 그 뒤에 이렇게 다시 다른 말이 붙어서 결국은 완전한 의미로 만들어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명사가 뒤에 설명하는 말이 왔을 때 그 의미가 완성하게 되는데 이 동사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동사의 의미 형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영어에는 우리말하고 일치하는 동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줘야 됩니다. 완전한 의미, 영어에서는 동사의 의미가 완전한 것이 있고 불완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이 불완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 우리하고 약간 차이가 납니다. 완전한 의미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간다, 이렇게 간다 이런 것이 완전한 의미입니다. 문장을 들어보면 he goes, 그는 간다. 이 자체로 완전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간다라는 의미가 완전하기 때문에 뒤에 더 이상 어떤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문장이 됩니다. 그는 간다.
의미가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해서 의미 전달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언어는 어른이 될수록 좀 더 세련되게 전달하기 때문에 어린애들은 충분히 이렇게 설명할 이런 말을 쓸 수 있습니다만 어른은 좀 더 세련 말을 쓰기 때문에 그 뒤에 다른 말을 붙여서 씁니다. 물론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만은 학교에 간다 이런 말도 쓰고요. 그 뒤에 버스 타고 간다 이렇게 말을 붙일 수도 있고 아침에 간다 이런 말을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은 이런 말들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그 이유는 고라는 동사가 완전한 의미의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말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상관없는 겁니다. 완전한 의미일 때는 그런 겁니다. 다른 하나의 완전한 의미를 또 봅니다. 잔다. 완전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잔다. 역시 요거까지만 문장을 써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좀 더 세련된 문장, 보통 일반 성인들이 쓰는 문장을 본다면은 이렇게만 쓰지는 않을 경우가 많죠. 침대에서 잔다, 밤에 잔다, 이런 식으로 필요한 말들을 덧붙여서 쓰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말은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완전한 의미의 동사가 되면 뒤에는 어떤 말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아무런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불완전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한 상태로 보인다. 이 말 뒤에는 뭐가 와야 되겠습니까? 뭐한 상태로 보이는지 반드시 이 뒤에는 어떠한 상태로 보이는지 이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와야 비로소 완전한 의미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행복한 상태로 보인다, 좋아 보인다, 슬퍼 보인다 이런 말이 되면 완전한 의미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슬퍼 보인다, 행복하게 보인다 이런 말들이 반드시 와야만이 의미가 완성이 되는 것들입니다. 예문을 보면 You look, 너 보인다. 이 문장 갖고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이 뭐뭐한 상태로 보인다. 상태로 보인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look 뒤에는 어떤 상태로 보이는지 그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상태를 나타내는 뭐 해피 이렇게 오게 되면은 행복하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의미가 완성되지 않습니까? 이 문장에서 행복한이라는 형용사가 오게 된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look의 뜻이 뭐뭐한 상태로 보이다라는 불완전한 의미의 동사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디에 불완전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해주기 위해서 형용사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오니까 너는 행복해 보인다. 의미가 완전해지지 않습니까? 행복해 보인다. 그러니까 이 뒤에는 더 이상 어떤 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안 써도 되고 좀 더 세련되게 한다면 써도 되겠죠. 오늘 뭐 행복해 보인다 이렇게 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상관은 없겠죠. 하지만 해피는 반드시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룩이 뭐뭐한 상태다라는 불완전한 의미의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단어를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먹다라는 뜻이 역시 불완전한 의미가 되겠죠. 뭘 먹는지 의미 자체를 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뒤에는 무엇을 먹는지 이 대상이 와야만이 비로소 이 의미는 완전해집니다. 아침을 먹는다. 저녁을 먹는다. 고기를 먹는다. 어떤 대상이 오니까 의미가 완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단어, 무엇을 먹다라는 단어가 오면은 반드시 그 뒤에는 대상이 와야 됩니다. I ate. 나는 먹었어요. 이 단어 갖고는 의미가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예. ate는 무엇을 먹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요 뒤에는 반드시 뭘 먹었는지 대상이 와야만이 비로소 의미가 완전해지는 겁니다. 점심을 먹었다. 아침을 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ate 다음에는 dinner, 저녁을 먹었다. 이렇게 돼야만이 비로소 저녁을 먹다. 무엇을 먹다는 불완전한 말이지만 저녁을 먹다, 먹었다 이렇게 하면은 완전한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완전한 의미니까 이 뒤에는 더 이상 어떤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먹다는 뭘 먹었는지 대상이 와야만이 비로소 완전한 의미가 되죠. 그래서 무엇을 먹다는 불완전한 의미고 저녁을 먹었다는 완전한 의미죠. 그러면 다시 우리말로 가보겠습니다. 간다, 잔다. 이 자체로 완전한 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뭐한 상태로 보인다. 무엇을 먹다.
반드시 뭐뭐 한 상태인지 뭘 먹는지 이런 말이 와야지만이 비로소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의 동사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 자체로 완전한 의미의 동사가 있고 불완전한 의미의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의 의미가 불완전해지면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됩니다. 그래야 의미가 완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러면 이러한 동사가 뭘 결정하게 됩니까? 문장의 구조를 결정하죠. 문장의 구조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1형식 동사다, 2형식 동사다, 3형식 동사다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단어 뜻을 외워야 되는 겁니다. 뜻을 외워야 돼요. go는 간다, 완전한 의미. sleep은 잔다, 완전한 의미. look은 뭐뭐한 상태로 보여다, 불완전한 의미. ate, eat, 먹다, 무엇을 먹다, 불완전한 동사. 이렇게 외워야만이 그 뒤에 뭐가 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형용사의 의미, 명사를 설명하는 또 하나인 형용사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뭐뭐인 한, 뭐뭐한, 혹은 뭐뭐이다 라고 해석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뭐인 한, 뭐뭐인 이런 뜻은 명사의 의미를 한정시키는 의미입니다. A pretty doll, 이 명사 앞에 형용사가 왔을 때 이 명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이 인형의 의미의 범위를 좁혀주는 겁니다. 인형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뭐 배추인형, 무인형, 온갖 인형이 다 있습니다. 온갖 인형이 있는 것 중에서 그 중에서 예쁜 인형 하나만 의미합니다. 예쁜 인형 이것만 의미합니다. 범위를 이렇게 한정시켜 주죠. 달이라는 인형의 범위 속에서 딱 예쁜 인형 요거 하나만으로 딱 한정시켜 줍니다. 바로 형용사의 기능은 명사의 의미를 딱 한정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명사의 의미는 굉장히 넓습니다. 어떤 명사든지 간에 명사의 의미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명사 갖고는 의미 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를 붙여서 의미를 좁혀서 이 얘기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나무 하면 너무 넓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있는 나무 이렇게 해야지만이 비로소 의미 전달이 되는 겁니다. 형용사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뭐뭐이다 라고 서술하는 경우입니다.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You look happy 라는 문장이 있으면 너는 그냥 행복해 보여. 네가 어떠어떠하다, 어떠어떠한 상태이다, 어떠어떠하다 이렇게 설명만 해주는 것을 서술한다, 서술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형용사는 어떻게 쓰느냐 하면 명사가 있으면 이 명사의 의미를 한정시켜 주거나 명사의 의미를 한정시켜주거나 혹은 명사가 어떠어떠하다 이렇게 명사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장의 형식과 동사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The food taste good이 맞겠습니까? well이 맞겠습니까? 예, 답을 찾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찾아갑니다. 음식은 맛이 난다. 테이스트가 이형식 동사라고 하더라. 이형식 동사라고 하더라. 이형식 동사는 뒤에 보호를 취한다 그랬다. 보호는 형용사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보호는 형용사가 되니까 답은 형용사인 굿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 굿이다. 이렇게 답을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 이 문장 형식을 갖고 문장의 형식을 갖고 답을 찾을 때는 이렇게 찾지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방법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입사 시험을 치거나 이럴 때는 뭐 점수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이렇게라도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언어를 배울 때 영어를 배운다면 이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테이스트란 단어는 단어 뜻을 알아야 됩니다. 언어는 의미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의미를 먼저 알아야 돼요. 테이스트란 단어는 뭐뭐한 맛이 나다라는 뜻입니다. 뭐뭐한 맛이 나다라니까 뒤에는 뭐가 와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맛이 나는지 뭐뭐한 맛이 나다니까 어떠한 맛이 나는지가 뒤에 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어떠어떠한 맛이 나다라는 말이 와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어떠한은 앞에서 뭐라고 배웠죠? 이게 형용사였죠, 그렇죠? 형용사의 의미가 이런 의미라 그랬죠. 그러니까 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형용사니까 굿이 되겠다라고 찾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테이스트의 의미와 관계없이 이게 어떤 뒤에 어떤 말을 취하느냐를 암기해서 외워서 답을 찾는 경우고, 이거는 언어기 때문에 단어의 뜻을 통해서 답을 찾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둘 다 뭐 답을 찾는 과정은 비슷합니다만 하나는 문법적으로 답을 찾는 거고 하나는 의미로 찾는 겁니다. 이것도 문법이라 할 수 있는데, 언어라면은 언어의 의미를 통해서 답을 찾고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문장의 의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